안녕하십니까, 이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30개 팀 프리뷰 18번째 팀이죠. 시애틀 메리너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프리뷰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져서 많은 분들이 좀 안도를 하시더라고요.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반드시 개막 직전에는 끝내겠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시즌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를 했어요. 8월까지는 1위를 달렸던 시애틀이었는데 그때부터 곤두박질 치면서 결국에는 휴스턴에게 1위를 내주고 말았고요. 와일드카드에서도 마지막까지 분전을 해봤지만 한 경기 차로 또 한 번 눈물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실망스러웠죠. 포스트 시즌 진출 한을 풀었는데 다시 점점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앞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8월 12일까지 지구 선두를 사수했는데 9월 4일에는 5할 승률이 무너지면서 동력을 잃었죠. 그 이후에 16승 7패로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지만 한 경기 차로 와일드카드 이제 4위가 됐죠. 타선에서는 역시나 정확도와 삼진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됐고요. 결국에는 브렌트 브라운 타격 코디네이터가 5월에 해임이 됐고 스캇 서비스 감독이 해임이 되면서 제러트 하트 타격 코치도 같이 해임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투수진에서는 선발진은 리그 정상급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불펜진의 성적은 좀 아쉬웠어요. 투타 양극화가 더 심해진 시즌이었었고 불펜진의 부상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위력이 반감된 시즌이었습니다. 오프시즌 주요 행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도 오프시즌에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팀이었어요. 제리 디포토 사장이 FA로 데려오는 건 쉽지 않고 트레이드를 많이 노려보겠다라고 했는데 트레이드에 대한 움직임도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 심지어 저스틴 터너가 시애틀의 수뇌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까지 토로했던 오프시즌이었죠. FA 계약으로는 도노반 솔라노와 호르헤 폴랑코 내야수 2명을 영입을 했고요. 웨이버 클레임을 통해서 세스 마르티네즈, 마이너 계약을 통해서 드류 포머런츠, 로디 텔레스, 트레버가, 네프탈리 펠리스, 후지나미 신타로, 조시 플레밍 이런 선수들을 데려왔습니다. 마이너 계약에서 쏠쏠한 선수들을 데리고 오긴 했는데 트레이드를 통해서는 오스틴 셀턴이라든지 마스트로보니, 블레이크 헌트 등이 있었고요. 이탈한 선수가 좀 더 커 보이긴 했습니다. 가르시아라든지 터너, 루이스 우리아스, JT 샤그와 샘 해거티, 오스틴 보스, 조시 로하스가 팀을 떠났습니다. 오프시즌 등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 좋습니다. 네. 디포토 사장이 FA 계약을 거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FA 영입 안 한 거는 그래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라고 치는데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너무 아쉬웠어요. 루이스 카스티오나 이런 선수들 트레이드를 통해서 타선 보강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한 명도 트레이드를 해내지 못했고요. 이번에 트레이드로 받아온 선수들이 전부 다 현금 트레이드, 국제계약금을 통해서 데려온 선수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 전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선수들을 트레이드로 데려왔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가지고 D를 줬습니다. 저도 D입니다. 네, 공격력을 높일 수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오는데 지상 가졌는데 솔라노 한 명으로는 많이 아쉽죠. 솔라노가 준수한 타자긴 하지만 커리어도 그렇고 37세 나이 같은 경우에도 시애틀 공격에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불펜진의 충원도 필요했다고 보는데 데리고 온 선수들이 기대를 충족할지는 또 의문이고요. 오프 시즌을 조용히 보낼 때가 아니었는데 너무 조용하게 보내서 높은 등급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터 로블레스, 훌리오 로드리게스, 칼 랄리, 랜디 아루사레나, 루크 레일리, 미치 애니거, JP 크로포드, 호르헤 폴랑코, 딜런 무어가 라인업을 구성하겠습니다. 네, 예상 선발진도 지난해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로건 길포트와 카스티어가 원투펀치를 형성을 하고 있고 조지 커비, 브라이스 밀러, 브라이언 우가 선발진을 채웁니다. 예상 불펜 알아보면은 안드레스 무뇨스가 마무리를 볼 것으로 보이고요. 콜린 스나이더, 그레고리 산토스, 트렌트 소튼, 테일러 소시도가 불펜을 이루게 돼요. 관전 포인트 세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시애틀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나 일레라 시리즈 수비를 일랜다 시리즈를 차용을 해서 한번 써봤는데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공격으로 일레라입니다. 시애틀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죠. 2023년 경기당 평균 득점이 4.68 득점이었었는데 지난해는 4.17 득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팀 타율 2할이 푼 사리는 화이삭스가 없었다면 리그 최하였었고요. 주자가 있을 때 팀 타율이 전체 세 번째로 나쁘다 보니까 리그에서 잔루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가장 잔루가 많았던 팀이 양키스였는데 양키스는 점수를 그만큼 충분히 뽑았던 반면에 시애틀은 답답한 공격들의 연속이었었고요. 잠시 타일 코치를 맡았던 에드가 마르티네스가 공격 총괄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타일 코치로 케빈 사이처가 부임했어요. 사이처는 애틀랜타에서 10년 동안 타일 코치를 한 인물이죠. 사이처가 오면서 에드가 마르티네스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본인의 타격 지론과 굉장히 비슷한 게 많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시애틀은
시에틀은 지난해 올드스쿨 타격감을 올해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장 중앙을 활용하고 포심 페스티벌을 노리면서 투수에 따라서 특정 존을 공략하는 접근법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올드스쿨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들 수는 있는데 그만큼 좀 간단 명료하게 선수들에게 주문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해 브렌트 브라운 코치의 주문이 너무 복잡했다는 증언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최신 트렌드를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사이처와 함께 타격 코치 보좌로 온 인물이 바비 마가야네스 코치인데 이 코치가 메카닉이나 운동력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호 보완하는 식으로 가면서 시애틀의 공격력을 높이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시애틀의 공격력을 가로막는 게 T-모빌 파크도 있잖아요. 구장 규격을 떠나서 쌀쌀한 날씨도 타자들의 타격을 방해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일부 타자들이 얘기를 한 부분이 타석에서의 시야가 방해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테오스카도 그랬고 에드가 마르티네스도 좀 더 중앙에서 일직선으로 보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T-모빌 파크가 개폐식 본구장이라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 구장을 감싸는 구장은 아니거든요. 외부에서의 어떤 기온이나 기후가 전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구장에서의 해법을 찾아내야만 시애틀의 공격력이 올라올 수 있다고 해서 먼저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원정 공포증 극복입니다. 지난 시즌의 홈 승률이 6할올이 메이저리그 전체 4위였어요. 하지만 원정 승률은 4할 4푼 4리 22위에 그쳤습니다. 홈과 원정의 승률 차이가 무려 1할 6푼 1리였는데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거였어요. 타선의 성적을 보면 홈에서의 조정 득점 생산력이 103, 원정에서는 104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투수진입니다. T-모바일 파크가 투수 친화적인 구장인데 투수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홈구장에서만 잘 던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주요 투수들의 홈 원정 평균 자책점을 보면은 브라이스 밀러가 홈에서 1.96, 원정에서 4.07, 브라이스 우 2.47, 3.29, 로건 길버트 2.49, 3.94, 조지 커비도 3.06, 3.89고요. 안드레스 무뇨스가 홈에서 0.28이거든요. 원정에서 4.28입니다. 마무리 투수가 이렇게 크게 기복을 보인다는 점도 시애틀의 불펜 안정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새 시즌의 T-모빌 파크의 파크 팩터가 91, 메이저리그 최하위거든요. 최근 4시즌 홈 평균 자책점도 3.36, 메이저리그 3위. 하지만 원정에서는 4.22, 메이저리그 13위에 그쳤거든요. 타선에서는 홈 원정 차이가 크게 안 난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투수진에서 원정 성적을 끌어올리지 못하면은 시애틀도 올 시즌에 다시 한번 포스트 시즌 진출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생각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주무기로 일례랍니다. 시애틀 투수진은 부상만 없다면 올해도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듯해요. 피츠버그 소개할 때 저희가 젊은 투수진들은 모두 다 부러워할 만한 투수진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시애틀도 그에 못지않게 젊은 투수들이 오히려 완성도가 더 높게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저는 시애틀 투수진이 마음에 드는 부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길버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새로운 구종을 추가를 하면서 본인의 발전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올해도 길버트는 새로운 무기를 꺼내 듭니다. 길버트가 지금 더 각이 큰 커브를 연마 중인데 이 커브로 인해서 탈삼진을 더 키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브라이스 밀러도 좀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커터를 다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안데스 무녀스도 체인지업을 새로운 무기로 꺼낼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정상 궤도에 있는 투수들이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또 새로운 무기를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었고요. 젊은 투수들이 현재 안주하지 않고 계속 또 발전을 깨하는 거는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애틀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팀이고 밑에서도 치고 올라오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무기를 바탕으로 했지만 시애틀의 마운드의 진짜 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경쟁에서 나온다 설명을 드리고 싶고 올해도 지금까지의 준비 과정만 봤을 때는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내야 강화 성공 물음표입니다. 아, 물음표예요? 물음표입니다. 아, 네. 지난 시즌에 내야진 포수를 제외한 타격 성적을 보면은 타율 29위, 출루율 22, 장타율 26위, 홈런 19위, 조정 득점 생산력 정확하게 100으로 16위였습니다. 파워를 담당해줘야 되는 코너 내야수들의 성적을 보면 타율 25위, 출루율 17위, 장타율 22위에 그쳤고요. 홈런도 23위, 조정 득점 생산력도 104에 고작 그쳤어요. 볼넷을 얻어내는 것을 제외하면은 내야진이 타선에서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되고요. 타격뿐 아니라 수비에서도 좋지 못했던 게 지난해 내야진의 OAA 성적이 마이너스 15로 메이저리그 22위에 불과했습니다. 공수 모두에서 팀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내야진인데
있는데 올 시즌도 딱히 외부에서의 큰 영입이 없다 보니까 내야진이 강화가 됐을까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지난 시즌 외야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루크 레일리가 1루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1루수로 전환을 합니다. 지난 시즌 20홈런 이상을 때려냈고 조정 득점 생산력도 129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루크 레일리인데 1루수로 돌아왔기 때문에 좀 더 수비에서의 부담을 덜고 공격 쪽에서 활발하게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 선수가 전형적인 우투수 상대의 강점이 있는 다타자잖아요. 그렇죠. 좌투 상대로 약점이 있고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노반 솔라노라는 베테랑 선수를 데려왔는데 우타자로서 좌투수들을 공략을 좀 잘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2루수에는 주전으로 딜런 무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댄 윌슨 감독은 딜런 무어를 굳이 2루수에 국한돼서 쓰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에서 올라오고 있는 젊은 선수들이 2루를 메워줘야 돼요. 운동 능력이 뛰어난 라이언 블리스라던가 리오 리바스, 시애틀 넘버 2 유망주인 콜 영도 지난 시즌 더블A까지 뛰었는데 시범 경기 성적이 좋다면 개막전 로스터 합류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젊은 선수들이 2루에서의 활약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부상과 부진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JP 크로포드도 반드시 반등을 해줘야 됩니다. 2023 시즌 시작하기 전에 드라이브 라인 베이스볼을 방문해서 JP 크로포드가 성적을 급반등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 시즌을 앞두고도 드라이브 라인을 한번 또 방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올 시즌에 다시 한번 효과를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3루로 호르헤 폴랑코가 포지션을 옮기게 됐는데 지난 시즌에 폴랑코가 무릎의 통증을 느끼면서 타석에서의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프 시즌에 수술을 통해서 무릎 상태가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 밸런스가 타격 쪽에서 괜찮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는 성적이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야 쪽에 솔라노, 폴랑코 이 두 명의 선수가 영입이 된 게 팬들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영입이 아니지만 그래도 있는 자원을 통해서 어떻게든 내야를 꾸려나가야 되는 시애틀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해줘야 되고 유망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내야를 관전 포인트로 꼽아봤어요.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감독으로 일레까입니다. 일레라는 아닙니다. 일레까. 작년에 스카 서비스가 경질되고 감독으로 올라선 인물이 댄 윌슨이죠. 메이저리그에서 14년 중에 12년을 시애틀에서 뛰었었고 그 당시에 포수로서 리더십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을 제외하면은 시애틀이 4번의 포스트 시즌 진출이 있었는데 다 윌슨이 있을 때 진출했던 거였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시애틀 명예 전당까지 오른 인물이에요. 작년에 서비스 후임으로 시애틀을 맡은 뒤로 괜찮은 지도력을 보여줬습니다. 시애틀이 댄 윌슨이 지휘봉을 잡은 뒤 첫 경기에서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뒀었고 34게임에서 21승 13패를 따냈고 경기당 평균 득점 또 팀 ERA가 더 좋은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윌슨이 했던 말이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크게 팀 운영을 바꾸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메인 이닝에 집중한 결과가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윌슨이 원래 시애틀에 살아서 오프시즌 때도 구장에 출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전 포수인 칼 랄리하고는 이제 한 번씩 만나서 운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포수 출신이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윌슨은 모든 걸 다 팀 중심으로 맞추는 부분이 선수단 코치들이 다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애틀은 올해도 아마 정석대로 많은 점수를 뽑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면은 승리에 필요한 점수와 지키는 야구가 병행이 돼야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런 야구가 나오려면 감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봐요. 물론 지난해 34게임 때 보여준 바가 있지만 풀타임 시즌에서 감독으로서 역할을 잘해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뒷문입니다. 지난 시즌에 선발의 승리 기여도가 메이저리그 전체 4위였어요. 하지만 불펜의 승리 기여도는 26위에 불과했습니다. 세이브 성공률이 60.7%, 메이저리그 23위였고요. 승계주자 실점률도 39%, 메이저리그 최고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불펜의 안정성이 많이 떨어졌던 시애틀이거든요. 지난 시즌 첫 풀타임 시즌을 마무리로서 치렀던 안드레스 무뇨스도 9이닝당 피홈런이 커리어 최고 수치를 기록을 했고 제구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평균자 책점은 2점대로 표면적인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뭔가 좀 불안함이 있었던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무뇨스와 짝을 이뤄줄 셋업맨도 딱히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무뇨즈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었는데 지난 시즌에 무뇨즈가 22세이브를 거뒀는데 그 중에 멀티이닝 세이브가 7번이나 있었습니다. 이게 메이저리그 최다인데 공동 최다
타자 1위인 선수가 로버트 수아레스거든요. 로버트 수아레스는 36세이브를 거뒀으니까 멀티이닝 세이브의 비중이 무뇨스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예요. 그만큼 무뇨스에 대한 부담이 컸던 시애틀 불펜인데 올 시즌도 지금 오프시즌 영입을 보면 FA 계약으로는 한 명도 없었고 주로 마이너 계약을 통해서 불펜진들을 많이 영입을 했거든요. 이 선수들 중에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들 수 있는 선수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인데 그래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수 두 명이 맷 브래시와 잭슨 코아입니다. 그렇죠. 이 두 선수가 구위도 상당히 좋죠. 브래시는 90마일 후반대의 빠른 공과 함께 슬라이더의 무브먼트가 엄청난 선수고요. 잭슨 코아도 90마일 중후반대의 빠른 공을 던지면서 체인지업 슬라이더 던지고 단순히 셋업뿐 아니라 롱맨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시애틀 불펜에서 마당새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선수가 현재 부상으로 빠져 있는데 개막전 로스터에 합류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시즌 초반에 빠르게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두 선수가 빠르게 복귀를 하면서 무뇨스와 함께 뒷문을 책임져 줘야지 선발진과 불펜진의 밸런스가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뒷문을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의미가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뒷문이 중요한데 결국엔 이 불펜 조립을 잘해야 되는 건 감독이잖아요. 아, 그렇죠. 윌슨 감독이 이 불펜 파악을 잘 못했을 때는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훌리오 로드리게스입니다. 아,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팀보다 중요한 선수는 당연히 없는데 팀만큼 중요한 선수가 있다면 훌리오 로드리게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20개의 홈런과 24개의 도로를 기록하면서 3년 연속 20-20을 기록을 했잖아요. 하지만 장타율이 감소하면서 OPS가 0.734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시애틀이 가장 아쉬웠던 구간이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6승 14패로 내리막기를 탄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로드리게스도 성적이 떨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로드리게스가 18게임 나와서 타율이 2할 3푼 1리, OPS가 0.69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불타오르면서 시애틀의 상승세를 이끌긴 했지만 올해도 로드리게스가 팀이 좋지 않을 때 너무 본인 또 흐름에 맞춰서 좋지 않으면은 동반 상승이 힘들다고 봐요. 로드리게스 정도의 주축 선수라면은 시애틀이 조금 떨어질 때 시애틀이 덜 떨어지도록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작년에는 부족했고 올해는 좀 보완이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로드리게스가 작년에 득점권 타율이 2할 6푼 4리, OPS가 0.67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홈에서의 성적도 원정에서의 성적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개선을 해서 진짜 시애틀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시즌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키플레이어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랜디 아로사르나입니다. 아, 중요하지. 훌리오 로드리게스와 함께 외야를 책임져 줘야 되는 선수죠. 지난 시즌 중반에 포스터 시즌을 노리는 시애틀로 트레이드가 되어서 왔는데 시애틀에서의 성적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4경기 동안에 2할 3푼 1리밖에 치지를 못했고 홈런 딱 5개 쳤습니다. 비록 4년 연속 20-20을 달성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타격 성적이 아쉬웠던 아로사르나였는데 시애틀 입단 이후에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템파베이에서 오래 뛰다 보니까 템파베이 플로리다에 있고 시애틀은 또 워싱턴주에 있으면서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기 쉽지 않았는데 지난 시즌에 20홈런을 때려내고 나서 텍사스전이었는데 빈볼 시비가 있었거든요. 시애틀의 동료 선수들이 아로사레나를 위해 뛰어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 팀에 이제 내가 동화가 됐구나, 어느 정도 적응이 됐구나 라고 느꼈다라고 해요. 싸우는 걸로 느끼네. 동료애를 느낀 거죠. 네. 싸우는 걸로 느끼네. 그러면서 이번 오프시즌 동안에 시애틀 선수들과 많이 친해졌다고 하고 스프링 트레이닝에 합류를 하면서 훌리오 로드리게스, 빅터 로블레스, 외야를 이루는 선수들과 함께 염색 이벤트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시애틀에 좀 더 적응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난해 아로사레나가 데뷔 이후에 포스트 시즌에 처음으로 가지를 못했던 시즌이었거든요. 아로사레나가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선수잖아요. 템파베이와 시애틀이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뛰다 보니까 아로사레나의 성적도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올 시즌 시애틀이 성적이 좋게 나온다면 아로사레나의 성적도 더불어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선수가 검증된 빅게임 플레이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애틀이 포스트 시즌만 간다면 아로사레나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 플레이어로 뽑아봤어요. 저희 둘 다 투수진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 아, 그렇죠. 네. 타선이 문제다 보니까 둘 다 타자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아로사레나도 그렇고 로드리게스도 그렇고 너무 분위기 팔아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얼마나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시애틀이 핵타선을 구축한답니다. 훌리오뿐만 아니라 랄리, 아로사레나 여기에 JP 크로포드까지 이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공격이 폭발력을 가진다는 의미겠죠.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통산 첫 월드 시리즈 진출입니다. 오, 세네. 저는 투수진은 이미 뭐 최정상급이라고 가기만 보고, 된다. 그러면 그렇죠. 타선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포스트 시즌에서도 투수진의 힘으로 충분히 월드 시리즈까지 갈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저는 시애틀 프리뷰나 중계를 할 때마다 뭔가 좀 짠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드 시리즈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롯데 같네. 아니, 롯데도 일단 가면 잘할 것 같은데 가지를 못하잖아. 그렇죠. 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선발진마저 무너진답니다. 아마 시애틀의 최후의 보루가 선발진이 아닐까 싶은데 그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진다면 팀은 걷잡을 수 없이 붕괴가 되겠죠.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 경기 차입니다. 2023 시즌에도 한 경기 차로 포스트 시즌에 못 나갔고 한 끗 차이. 네, 지난 시즌에도 한 경기 차로 포스트 시즌에 못 갔거든요. 올 시즌마저 한 경기 차로 포스트 시즌에 못 간다면 정말 단체로 멘붕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뽑아봤어요. 이희경 위원이 좀 이런 걸 즐깁니다. 아, 그런 건 좀 아니에요. 이상한 취향이 있어. 저희가 프리뷰 18번째 팀이죠. 시애틀 메리너스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의 시애틀에 대한 각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